양천구 공무원들이 구 의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사팀장과 구청 총무팀 직원 등 공무원 4명이 양천구 의원 기자회견장에 잠입해 녹취를 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주가 지났어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30도가 넘는 날씨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폭염에 취약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책무를 담은 학생 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특혜 채용 의혹으로 양천구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논란이 구의원 사찰 의혹으로까지 불거졌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공단과 구청 직원들이 이를 몰래 녹취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최혜숙 의원.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도 최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 구의원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특혜 채용 의혹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고 이로부터 3일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의원 아들이 지원번호 1번으로 제출한 점과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이 사직서를 낸 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제출마저도 원천 봉쇄하라는 편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유영주 의원이 누군가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직원들 지금 의원들 기자회견하는 거 녹음까지 하면서 사찰까지 시켰어요? 기자회견장 뒤편 병풍에 공무원들이 숨어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다 발각된 겁니다. 유영주 의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불법 사찰과 동의 없는 녹음하다가 지금 잡혔거든요. 여기 출동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숨어있던 공무원들은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약 6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돌아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경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총 4명. 이 중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팀장도 있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공단 특혜 채용 의혹의 이해 관계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의원들이 따지자 해당 팀장은 녹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현장에서 녹취본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팀장은 녹취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박태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신이 녹취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방 내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방 내려오는 중에 그 지시를 어떻게 하겠냐. 우리 직원들 2명이 같이 교육받으러 왔는데 3명이 타고 내려오면서 그 직원 앞에서 그 지시를 하겠냐고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없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역시 무더위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물과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 보장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날 이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냉방시설이 갖춰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공사장 한켠에 마련된 냉장고에는 물이, 제빙기에는 얼음이 마련돼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50분 작업 10분 휴식, 폭염경보 시에는 40분 작업 20분 휴식 등 폭염 위험 단계별 작업 기준도 정해놨습니다. 네, 근로자들은 일단 다른 현장에 비해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많이들 호응이 좋으시고요. 물도 사실 1인당 제한이 없이 필요한 만큼 드실 수 있으니까
호응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폭염에 따른 공사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시간 보장 등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개선도 요청합니다. 목말라도 생수 한 병 가지고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래서 아이스박스 같은 거라도 갖다가 놓고. 휴식시간 보장 등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한 온열 질환자 1,385명 중 31.9%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가 공고 수치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데, 이건 휴게시설의 그 지침상으로 돼 있고 법령상으로 약간 하한치라고 볼 수 있는, 최소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현장이고 다 다른 현장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건에 맞춰서 그 하한치를, 최소치를 만족하고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지. 물과 그늘, 휴게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공사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조례안에는 학생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과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욱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개정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달 말 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9월 첫 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 1일에는 역촌역 은평평화공원에서 양성평등 체험교육 등 양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국 최초 여성인권 선언문인 여권통문의 가치를 소개하는 국립여성사 전시관의 순회전도 선보이는데요. 또 4일에는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5일에는 서울혁신파크 다목적홀에서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돌봄을 주제로 한 여성 정책 포럼이 진행됩니다. 양천구 주거지원정책연구단이 넉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양천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논의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구단 대표로 활동한 김광성 양천구의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천구의 의원 김광성입니다. 예, 양천구 주거지원 정책연구단이 최근에 보고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한 동주민센터와 주거지원센터의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 수혜 문제 해결과 함께 주거복지 체감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관리 확대로 주거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외에도 가족 관련 교육 및 1인 가구의 경우 일상체험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고립과 고독으로 인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최저 주거 면적 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 빈집을 활용한 생활 SOC 지원 사업,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속적인 주거 복지 서비스 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논의된 의견들 중에서 양천구 실정에 맞는 주거 지원 정책이나 또 그동안의 주민들의 요구와 좀 부합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양천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 주기별 지속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 유형과 욕구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 구에 사는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인구 구성과 거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택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거 및 자립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도시주택공사와 협업해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정동 맞춤형 공동체 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를 예방하고 생애 말기까지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거 기반 평생 복지 서비스 정책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난달에 국토부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성과가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양천구가 도입을 하거나 참고할 만한 내용도 나왔나요? 국토교통부 방문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및 양천구 대상 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을 듣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구 내에서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택 구매나 임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사업과 주거복지 정책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에 긴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주거 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의회 김광성 의원이었습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2024학년도 대입전략 1:1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학상담은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 지원단에 소속돼 있는 상담교사가 학생의 희망대학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대상은 은평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진학상담 예약은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은평 배움 모아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합니다. 자치분권대학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의 권력구조, 지방정부의 자율성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육에는 시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지방정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교육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다음 달 5일까지 은평구청 기획예산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